고금리 시대의 덧부채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압박하는 구조. 지금까지 우리는 국제금융 질서의 변화가 어떻게 환율을 흔들고, 그리고 그 환율이 어떻게 대한민국 경제와 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 경제가 직면한 가장 위험한 구조는 단순한 환율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금리와 부채,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현대 경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부채 위에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재정을 운영하고, 기업은 대출을 통해 투자하고, 가계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통해 소비와 자산을 형성합니다. 이 구조는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때는 매우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금리는 낮고 경제는 성장하고 자산 가격은 상승합니다. 이때 부채는 문제라기보다 오히려 경제를 확장시키는 연료처럼 작동합니다. 하지만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금리가 오르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부채 비용입니다. 대출 이자는 증가하고 기업의 금융 비용은 상승하며 가계의 이자 부담도 빠르게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고금리 환경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만약 금리가 상승하는 동시에 물가까지 상승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계의 입장에서 보면 상황은 매우 복잡해집니다. 한쪽에서는 대출 이자가 늘어나고 다른 한쪽에서는 생활비가 상승합니다. 월급이 크게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지출은 두 방향에서 동시에 늘어나게 됩니다. 이 구조를 경제학에서는 흔히 이중 압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상황이 지금 많은 국가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변화, 환율 변동, 이 모든 요소들이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리 상승까지 더해지면 가계의 재정 구조는 점점 더 압박을 받게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가계 부채 비율이 높은 경제 구조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가계는 상당한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이 주택 구입을 위해 장기간의 대출을 이용했고, 금리가 낮았던 시기에는 이 부담이 상대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상승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같은 대출이라도 금리가 2%일 때와 금리가 6%일 때의 부담은 전혀 다릅니다.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 금액이 크게 늘어나고 가처분 소득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소비가 줄어들면 경제 전반의 활력도 함께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로 자산 가격의 변동성입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자산 가격이 상승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고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을 찾아 위험 자산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높아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안전자산의 수익률이 올라가고 투자 자금은 보다 보수적인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자산 시장은 조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금융 시장에서는 과거와는 조금 다른 질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자산이 가장 많이 오를까? 하지만 지금은 질문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산이 가장 오래 살아남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투자 전략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산 보존의 관점으로 사고가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경제가 불확실해질수록 사람들은 수익률보다 안정성과 가치 보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은 주식이나 부동산뿐 아니라 금, 은, 원자재 같은 실물 자산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세계 자본시장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변화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변화는 단순한 투자 트렌드가 아닙니다. 이것은 금융 시스템의 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산 이동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변화가 더 큰 구조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앞으로 세계 경제가 높은 부채, 불안정한 환율, 그리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라는 환경 속에서 움직인다면 개인과 가계는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지켜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마지막 장에서 다가오는 금융 환경 속에서 자산을 방어하는 전략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 일부 전문가들이 지금의 시대를 부의 이동이 시작된 시대라고 부르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거대한 부의 이동 세계 자본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경제 역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주식 시장이 폭등할 때일까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일까요? 아닙니다. 경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나 부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세계의 자본이 어디에서 빠져나와 어디로 이동하기 시작하는지 바로 그 흐름이 다음 시대의 경제 지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 금융 시장에서는 조용하지만 매우 의미 있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핵심은 바로 자산에 대한 신뢰의 변화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 경제는 금융 자산 중심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주식, 채권, 파생상품, 부동산, 금융, 이러한 자산들은 대부분 숫자와 계약으로 존재하는 자산입니다. 우리는 은행 계좌의 숫자를 보고 자산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증권 계좌에 표시된 평가 금액을 보고 부자가 되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산의 가치는 결국 통화 시스템과 금융 시스템의 신뢰 위에 서 있습니다. 만약 그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숫자의 의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일부 국가와 거대 자본은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자산은 무엇인가? 이 질문의 답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실물 자산입니다. 금, 은, 원자재, 에너지, 토지, 전략 광물, 이러한 자산들은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물리적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금은 어떤 통화 체제가 변하더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은 역시 산업과 금융 양쪽에서 사용되는 독특한 자산입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는 현대 산업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원입니다. 이러한 자산들은 공통적으로 통화 시스템 외부에서도 가치가 유지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일부 자본은 이러한 자산을 다시 주목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금융 자산이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식과 채권은 여전히 중요한 투자 자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변화는 자산의 균형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금융 자산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일부 자본이 실물 자산의 비중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특히 중앙은행의 행동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액의 일부를 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전략이 아니라 통화 시스템 리스크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안전장치입니다. 국가들은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합니다. 만약 국제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해지거나 통화 가치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투자자들은 점점 더 다양한 자산을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현금, 그리고 일부 실물 자산, 이렇게 자산을 분산하는 전략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자산 포트폴리오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한 투자 유행이 아니라 세계 경제 구조의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제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높은 수익률일까요? 아니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일까요? 아니면 가치 보존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의 경제 환경에서는 단순한 수익률 경쟁보다 자산을 지키는 전략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국제 금융 질서의 변화와 자산 이동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평범한 가정은 어떻게 자신의 자산을 지킬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마지막 장에서 다가오는 금융 환경 속에서 필요한 자산 방어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의 생존 전략 경제 폭풍 속에서 자산을 지키는 방법. 지금까지 우리는 세계 경제의 큰 흐름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미국 국채와 달러 패권의 구조, 금과 은 같은 실물 자산의 역할, 미중 경쟁 속에서의 대한민국 경제 구조, 그리고 금리와 부채,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작동하는 금융 환경까지, 이 모든 이야기의 목적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 변화 속에서 개인과 가계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경제 위기를 이야기할 때 항상 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하지만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는 질문이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질문은 단순한 투자 전략이 아니라 자산 방어 전략이어야 합니다.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때는 수익률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다른 기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산의 생존력입니다. 즉, 이 자산이 10년 뒤에도 여전히 가치가 있을까? 이 자산이 통화 가치 변화 속에서도 버틸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의 시대를 수익의 시대에서 방어의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자산을 방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는 과도한 부채에 대한 경계입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부채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높아지는 환경에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자 부담은 빠르게 늘어나고 가계의 재정 안정성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재무 구조의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자산의 다양화입니다. 한 가지 자산에 모든 것을 의존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주식만, 부동산만, 현금만 이렇게 한 방향에 집중된 자산 구조는 경제 환경이 변할 때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산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주식, 채권, 현금, 부동산, 그리고 일부 실물 자산, 이처럼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자산을 함께 보유하면 경제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통화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금을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금은 유동성이 높고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현금의 가치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은 통화 가치 변화에 영향을 덜 받는 자산에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금과 은 같은 실물 자산이 하나의 선택지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전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전략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나이, 소득, 부채 수준, 위험 감수 성향, 이 모든 요소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의 경제 환경에서는 단순한 낙관이나 공포가 아니라 냉정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세계 경제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자산을 지키는 사람과 자산이 약해지는 사람 사이의 차이는 점점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시장 예측이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 흐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의 자산 구조를 점검하고 필요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경제의 진짜 전쟁은 통장에서 시작된다. 지금 세계는 단순한 경기 사이클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국제 금융 질서가 서서히 변화하는 시기입니다. 달러 패권, 미국 국채, 금리 구조, 환율 변화, 실물 자산, 이 모든 요소들이 서로 얽히며 세계 경제의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몇 달이 아니라 몇 년, 어쩌면 몇십 년에 걸쳐 이어질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의 시대에는 언제나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정보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변화 속에 놓인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공포에 휩쓸리는 것도 근거 없는 낙관에 기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해와 준비입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고 내 자산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 점검하고 다가오는 변화 속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경제의 거대한 변화는 언제나 뉴스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뉴스가 아니라 통장과 지갑에서 체감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가 단순한 경제 분석이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의 경제 환경을 이해하고 자산을 지키는 데 작은 통찰이 되었기를